샤시델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베트와 달라이라마, 티베트 중앙정부에 대한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펜파 재령은 펠로시 하원 의장의 진리의 빛상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미국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중앙정부가 달라이라마 노벨 평화상 3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정보 및 국제관계부는 티베트 인권 침해 및 중국의 국제기준 위반 성명 발표했습니다. 티베트 의회 대표단이 네덜란드 티베트 옹호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비엔나에서 티베트 청년 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티베트 중앙정부 대변인이 비엔나에서 청년 참여 및 인권 옹호를 촉구했습니다. 인도 티베트 협력 사무소가 다람살라에서 언론인 아우트리치 프로그램을 종료했습니다. 대만 티베트 사무소가 불교와 심리치료를 논의하는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12월 9일) 대통령 펜파 재령은 국제 티베트 캠핑에서 열린 오천 회의에서 참석해 리차드 기호 의장, 펜파 재령 전 장관, 덴초 갸초 국제 티베트 캠핑 회장과 함께 티베트를 위한 전략적 옹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북미 티베트 협회 제22차 회의에서 리처드 기호와 함께 연설하며 달라이라마 송하의 유산 계승을 연민의 해 기념, 티베트 옹호 강화 등 결의안 채택을 독려했습니다. 롱워스 빌딩에서 열린 티베트 전략회의에서는 낸시 펠로시 명예 하원 의장, 짐 맥거번 하원 의원과 티베트의 도전과 달라이라마 송하 90세 생신 준비를 논의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캐논 컨커스룸에서 열린 진리의 빛 행사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진리의 빛상을 수상했습니다. 행사에는 영화 행복의 지혜 상영으로 마무리되어 참석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12월 10일 펜파 재령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명예 하원 의장, 리차드 기호, 우즈라 제야 티베트 문제 미국 특별조정관과 함께 미국 정책 내 티베트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우즈라 제야는 티베트인의 자치와 자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월슨 센터 회의에는 펜파 재령 대통령은 마크 에 그린 월슨 센터 회장, 이반 두케 마르케슨 전 콜롬비아 대통령 등과 티베트 문제와 싱크탱크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국제 티베트 캠핑 이사회 회의에서는 달라이라마 송하의 환생 문제는 송하의 개인 사무실에서 달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가샤크가 관련 지침을 준비 중임을 밝혔습니다. 이후 리차드 기호와 함께 제프 모클리 상원 의원을 만나 티베트 결의안 법 진행 상황과 중요성을 논의하며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12월 11일 펜파 재령 대통령은 남결 제듀 대표와 함께 국가민주기금을 방문해 데이먼 월슨 국가민주기금 회장과 페마 둘러상 선임 프로그램 담당관과 아침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티베트와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논의하며 국가민주기금 컨퍼런스 홀 사용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미국의 소리 티베트어 방송과 독점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미국 순방과 미국의 티베트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프리덤 하우스의 가마란 바이스파와 야추왕과 만나 티베트의 중국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하원 외교위원과 주최한 레이번 하원 빌딩 명칭 변경 기념식에 참석해 마이클 맥콜 위원장의 환영사와 달라이라마의 대화 내용을 경청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브리아운 마스크 의원을 예의 방문하여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12월 10일 중앙티베트 행정부는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 숭하 노벨 평화상 수상 35주년과 제76회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돌마자리 장관의 티베트 국기 개양으로 시작되었으며 티베트 공룡예술연구원 예술가들이 국가와 노벨 평화상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뉴질랜드 국회의원 조셉 무니, 헬린 화이트, 잉그리드 리오리, 피지 국회의원 리네시 샤르마가 참석한 평화와 인권에 대한 숭하의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Our challenges define our strength and resilience, and through collective actions, a unified approach, we can secure our sovereign nations for peace, economic integration, secured borders and areas beyond our national jurisdiction, climate adaptation and resilience, and prosperity for all. And so as New Zealand politicians, we know that it's really very, very important that we keep our cultural traditions going and that we make sure that we look after the need for our children to learn their culture. We are all connected and we celebrate your culture and we understand through the loss of some of our culture the struggle that you have. It is a great honour and a great privilege to be the first parliamentarians from our country to be here with you. And I just want to acknowledge all of you who are here, and especially I want to acknowledge the children, because ultimately the message of peace that we're here to celebrate is a message for all of the children here and all of the children of the world, because we can't avoid having differences of opinion, but we can have peaceful ways to solve those differences. And that is the powerful message that His Holiness the Dalai Lama was awarded the Nobel Peace Prize for, and as important, if not more important now, than at the time when the award was conferred upon him. 켐포 수냄덤필 의장과 돌마자리 장관은 각각 성명을 발표하며 25주년 봉사한 의료 구호 활동가들을 기리기 2024년 얄키 음악 컬렉션을 공개했습니다. 뉴질랜드와 피지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티베트 자유투쟁의 연대를 표명하고 자국의회에서 티베트 문제를 알리겠다는 약속했습니다.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중앙티베트 행정부 정보 및 국제관계부는 티베트 내 중국의 체계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프리덤 하우스 2024 보고서를 인용해 티베트가 전 세계 자유 점수 0점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문화적, 종교적, 언어적 권리를 단합에 강조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100만 명 이상의 티베트 어린이들이 강제로 국가운용기숙학교에 등록되어 언어적 유산이 사라지고 있으며 승려 주방, 종교 복장 금지, 수도원의 이념적 수능 강요 등 티베트 불교 강력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가 범죄화되고 티베트인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거나 외부와 접촉한 이유로 처벌받는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국제적으로 21개 유엔 회원국과 13명의 유엔 전문가가 중국의 인권 침해를 규탄했으며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은 강제 아동 분리와 DNA 수집 같은 학대를 조명했습니다. 정보 및 국제관계부는 중국의 책임을 묻고 티베트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12월 10일 전 세계 티베트인들이 달라이라마 숭하해 노벨 평화상 수상 35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를 열렸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시랍 낭제 티베트 주말 학교와 8개 단체가 앤트워프에서 사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쿄에서 열린 평화 행진에 참여해 여러 국가 대표들과 함께 자유와 인권을 촉진했습니다. 제네바에서는 스위스 및 리히텐슈텐 티베트 커뮤니티가 UN 본부 앞에서 시위를 열고 티베트 인권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는 티베트 평화의 종원 은혼식과 함께 평화와 연민의 가치를 강조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2월 10일 예시 졸마 의원과 게시 라람바 아죽체탄 의원이 유럽 티베트 옹호 활동의 일환으로 네덜란드 외교부 관계자들과 만나 티베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랭진 조든 대표, 제랭 잠바 지역 티베트 지도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시작된 이 활동에서 의원들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네덜란드 외교부 중국 및 인권부 관계자 김 피터스와 아리스카 메이에 호프와 만나 국제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암스테르담 댐 광장에서 열린 공동 시위에서 티베트 의원들, 제랭 잠바, 위구르, 홍콩, 남몽골 커뮤니티 대표들이 연설하며 중국 통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오스트리아 벤에서 티베트 청년 리더십 및 역량 강화 워크숍 열렸으며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 온 23명의 젊은 티베트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워크숍은 댄리 주키 제네바 티베트 사무소 대표와 덴친 렉셋 대변인의 개회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덴친 렉셋은 정책 결정자들과의 접촉과 대중 동원을 결합한 옹호 캠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워크숍에서 중국의 정책, 초국가적 침략, 티베트의 기숙학교 문제들 다뤘으며 티베트 출신 전 정치범의 증언도 소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옹호 전략과 소셜미디어 활용 방법도 배웠습니다. 지난주 덴첸 렉셋 중앙티베트 행정부 대변인과 분촉 톱겔 UN 옹호 담당관은 오스트리아 벤에서 세브 티베트의 엘리자베스 침 모먼과 티베트 친구들의 칼을 만나 지속적인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젊은 티베트 아이들이 멘토링과 옹호 활동 지속적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덴친 렉셋 대표님은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세계 인권의 날 행사에서 연설하며 티베트인들의 권한을 강조하고 평화적인 시위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위텍 오스트리아, 자유 티베트를 위한 학생 오스트리아, 티베트 커뮤니티 오스트리아 지도자과 티베트 및 중국 지지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인도 티베트 협력 사무소는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주요 언론사의 선임 기자 5명을 다람살라로 초청해 티베트 문제, 중앙 티베트 행정부, 그리고 망명 티베트인의 삶을 담구하는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조명한 대표단에는 나프라 타임즈의 정치 편집자 나렌드라 나트 미슈라, 타임즈 오브 인디아의 거버넌스 편집자 프라딤 디쿠르, 또 프린트의 수석 기자 케샤브 바트마nem바, 타이완 중앙통신사의 기자 친웨리, 그리고 인디안 익스프레스의 기자 사만 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티베트 공연예술원, 티베트 어린이 마을, 놀블링카 연구소, 티베트 박물관을 방문하고 중앙 티베트 행정부 관계자들과 티베트 망명의회를 만나 문화 탄압, 인권 침해, 티베트 운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표단은 달라이라마 송하의 노벨 평화상 수상 35주년 기념식 행사에도 참석하여 티베트 문화와 정치적 투쟁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인도 티베트 협력 사무소는 티베트 문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높이고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만 티베트 사무소는 겔상마음상담센터의 지원으로 11월 30일과 12월 1일 대만문화대학교에서 티베트 불교와 심리치료를 주제로 학술회를 열렸습니다. 이 학술회에는 양텐 rinpoche 비서, 게시 질가 rinpoche, 게시 조왕, 게시 잠펠 준진이 초청되었으며 대만의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함께 청소년 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